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건물이 이렇게 전부 다 사각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딱 이렇게 지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보기가 아주 좋죠. 이런 게 건물을 사각으로 이렇게 딱 지으니까 보기도 아주 좋고, 계속 똑같은 형태의 건물만 지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막 나오겠죠? 안 나와요.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거 그만하고 이제는 이런 건물 지어보자고. 세종시 가면은, 세종시 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국립도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 건물보다는 이게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지으려면 뭔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법을 다 쓰면은 건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이런 건물 짓게. 그래서 수준을 향상시키게.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별건축구역이에요. 특별건축구역. 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간을 만들어보고, 건축 기술 수준도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법의 일부를 완화해주자. 개별 건물마다 쓰는 걸 통합 적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적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6월 달쯤에 한번 설명할 겁니다.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쪽 파트는 중요 파트가 아닙니다. 쭉 넘어가야 돼, 쭉. 601페이지 특별 가로구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3페이지 건축협정. 그런 부분은 6월 달에 한 번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런 거 욕심내면 공부 못해요. 내용이 좀 많죠. 612페이지 결합건축 다 그런 측면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보충 해가지고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는 별도 설명을 안 하는데, 일반 조치 명령에 설명 안 하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위반 건물이면 나중에 실무할 때 지금 우리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2층. 이 건물이 20층 아닙니까? 20층? 20층 건물인데, 예. 전국 방송이니까. 우리 지금 20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 우리는 지금 2층에서 지금, 우리가 2층에서 지금 학원 하는 거, 2층에 학원 하는데, 자, 1층 건물이 지금 뭐하고? 핸드폰 대리점 하는데, 핸드폰 대리점이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잘 서서 돈 벌어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내놨어요. 뭐라고? 이거 세 좀 빼달라고. 세 좀 빼달라고 내놨는데, 똑같은 핸드폰 대리점이 오면 괜찮은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종이 오게 되면 바꿔야죠. 네. 그러면 문제는 이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딱 떼보면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 이게 찍혀요. 위반 법에 어긋나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빵 찍혀있다. 이렇게 지금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찍혀있어요. 위반 건축물. 그럼 위반 건축물 이걸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정 안 하면 계속 위반 건물을 찍어낸다고. 위반 건물, 이게 위반 건물이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뭔가 영업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영업을 할 때 허가를 받는다든가 인가를 받는다든가 신고한다든가 뭐 등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위반 건물은 우리가 학원 하려면 학원이 등록이다. 어디다 등록하냐? 교육청이다. 교육청이다. 학원 교육청 등록한다고. 그러면 여기 시장이 교육청에다 보낸다고, 공문 보낸다고. 위반 건물이니까 이 건물에 따른 절대 학원 등록해주면 안 됩니다. 학원 등록이 안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반 건물에서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매물로 나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중개를 할 것이냐. 실무에서는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실무는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을 안 한다고. 설명 안 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교육을 그래서 따로 받는다고. 실무교육 따로 받으면 자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1층 식당인데 원래 여기가 번화가 아닙니까? 번화가. 여기가 사람들 최고 많이 번화가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떠났지. 그래서 이 부분 갖다가 우리는 이걸 식당으로 일반 의임적으로 변경을 하자. 식당으로. 그러면 식당 아니 일반 의임적 식당이니까 식당은 항상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식당은 영업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식당으로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로 중개를 해야 되느냐?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핸드폰 대리점 어떻게 계속했을까요? 핸드폰 대리점 할 때는 그건 허가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허가, 뭐 인가, 등기, 등록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매장에 나는 10평 하고 싶으면 10평 하고 20평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자유업이래. 자유업종, 비자유업종. 자유업종은 저런 업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넣으면 그냥 한다고. 옷가게 할 때 허가 받고 그냥요? 그냥 하지. 사업자 등록은 내야지. 카드도 그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자유업종 그래요. 그런 업종을 넣어줘야지 비자유업종, 허가받는다, 인가받는다, 뭐 신고한다 그런 업종은 안 된다. 나중에 위반 건물에서는 조치명령에서 2번 보면 영업허가 등 금지 요청 이 말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개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서 그거 한 가지 쓴다라는 거 배우면 되고. 이행강제는 무슨 얘기냐? 위반 건물이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거 법에 어긋나서 위반 건물이요. 일단은 위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법에 어긋났죠? 일단은 위반된 건축물이라고 발견했으면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위반 건물이라는 걸 원래 이 건물이 정확하게 허가는 몇 층 허가 났습니까? 19층 허가 났어요, 원래. 제가 알아요, 이 건물. 19층 허가 났는데, 모를 줄 알고 19층에서 준공을 받고 건물주가 1층을 돌렸다고 지금. 제가 알아요, 지금. 1층은 불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알았어요. 구청에서 알고, 여기는 여기가 좀 구잖아요, 구. 우리는 서울특별 시민이고. 구에서 알아가지고 구청장이 이거 위반 건물이라고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고. 철거하라고. 네, 철거하라고. 원상복귀하라고. 근데 철거 원상복귀하기 그 말 전에 먼저 이것은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법에 어긋났으니까 고발 요청해가지고 일단 먼저 뭘 해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 처벌. 먼저. 처벌을 안 하면 얘는 그런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또 한다. 먼저 처벌하고 따끔한 맛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쩌라고?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시정명령. 처벌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위반된 사건에 따라서 이번에 최순실이 몇 년 맞았어요? 25년. 25년.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얘기요? 네.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큰짓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든가 경미하면 과태료 이런 처벌을 할 거라고. 그러면 위반된 내용에 맞게끔 처벌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하는데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하니까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얼른 벌금 내버리는 거예요. 그 시정하라니까 시정은 못하지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뭐 어쩐다고?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안 해?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안 해?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계속 처벌하면 계속 두들겨 패면 걔가 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맞은데 또 때리면 맞은데 또 때리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단련돼가지고? 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처벌하게 되면 시정한다, 안 한다? 하겠지. 네. 해야지, 그때 어쩔 수가 없이. 네. 근데 이 처벌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밖에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세 번 처벌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쩐다고 이것은 처벌하고 그대로 끝난다고. 시정명령인데 안 들으면 이제 어쩔 거냐, 안 들으면. 또 처벌 못 한다고. 그랬을 때 방법이 두 가지요. 그랬을 때 안 들은다 두 가지고. 첫 번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무슨 얘기냐?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그래서 뭐가 있고 대집행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고 대신 철거해라 안 해. 내가 대신 철거 그런 제도도 있고 위반된 내용이 따라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정해라 안 해. 시정하게끔 해준다고. 어떻게 하게끔 해주냐 그러면 자 시정해라 안 했죠. 다시 한번 시정하세요라고 명령하면서 한마디요. 너 분명히 말하는데 너 이때까지 시정해라. 이때까지 시정을 안 하면 이만한 금액을 언제까지 할 때까지요. 시정할 때까지. 한 번이 아니고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하겠다.
그때 나가는 돈이 이행 강제예요. 이행을 강제하게끔 하는 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 무허가로 갑이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건물 졌다. 건물을 허가를 안 받고 건물 졌다. 얼마 졌냐? 300평 졌다. 300평 1000제곱미터를 무허가로 건축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제곱미터당 공시가가 10만원짜리다. 제곱미터당 공시가 10만원짜리면 얘한테 이행강제면 얼마 부과하냐 그러면 무허가로 하게 되면 100분의 50이니 100분의 50. 100분의 50이면 얘는 얼마? 5만원. 곱하기 1000제곱미터. 그러면 1000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원. 거기 또 곱하기 1년에 2번이요. 2번. 그럼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한 금액을 경제적으로 부담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주죠? 네. 언제까지? 할 때까지. 심리적으로 부담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주죠? 그러니까 이것 한마디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압박.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숨 못 쉬게 한다고 이게.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중개업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자주 만나요. 우리가 그래도 중개업 딱 할 때는 여기다 어쩌고 명찰 차고 사진 걸고 그게 좀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처럼 막 하지 말고 옷도 제복 하나 사가지고 이게 너플너플한 거 하지 말고 깔끔한 거 사가지고 제복 딱 입고 명찰 딱 차고 딱 앉아서 뭔가 좀 있어 보이듯이 근무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나오면 부동산 업계는 많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혼자 하는 중개업소는 별로 없을 거예요. 2, 3, 5, 10, 20 이렇게 뭉쳐서 많이 할 거예요. 혼자 하는 중개업소는 올해 안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거 올해 안에 다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몇 명이 모여서 할 거라고. 앞으로 중개업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혼자 하면 밀리니까. 그럼 2, 3 할 때 옷을 이렇게 차갑게 그 집에서 나올 때 신경 쓰고 입고 나왔죠? 나올 때 신경 썼죠? 신경 썼죠? 다 신경 써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잖아요, 세 사람이. 근데 여기다 유니폼을 딱 입혀놓으면은 그럼 전문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것부터 딱 앉아있으면 딱 와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날라오면 우리가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또 전문가고 가져와서 김 소장 내가 이거 냈는데 벌금이 또 날라왔네. 이게 벌금이 또 날라왔네. 들고 와서 자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자꾸 들고 와요. 수시로 이게 1년에 2번 나오니까 위반된 건물이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누가 봤을 때 믿을만 하다 그러면 자꾸 와서 물어본다고. 이거 벌금 분명히 내가 3월달에 냈는데 또 나온다 가을 되니까 왜 이런데 하면은 알려줘야죠. 예. 사장님 이거는 벌금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돈만 나오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돈 내라고 하면 벌금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는 벌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 뭔데? 그러면 설명해줘야지. 사장님 이 부분 위반해가지고 시정하라고 명령 나왔잖아요. 시정 안 하니까 이것은 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겁먹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바로 시정을 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행강제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알려줘야 돼요. 이행강제금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50만원 나왔는데 50만원. 50만 나왔어요. 한 번에 50만원 두 번 낸다고 그럼 얼마 이거? 100만원 나왔네. 100. 어이구 100만원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사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층 더 지어가지고 사장님 지금 월세 얼마 받고 있습니까? 월세 2천만원 받고 있지. 그러면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 월세가 2천만원. 저기 지금 20층에 우리 나이트 있잖아요. 나이트. 네. 그잖아요. 우리 그럼 20 나이트니까 2천 받아야지. 그러면 얼마 번다 그러면 2억 4천 버는 사람이 무슨 100만원이 돈이냐고 내세요. 그냥 100만원 내면서 어쩐다고? 계속 쓴다고. 이런 경우는 하면 됩니다. 하면 평생 100만원씩 내면 된다고. 근데 20층 거기 월세 얼마 나옵니까? 그거 한 달에 한 4만원 나올걸? 이게 돼버리면 1년 다 하면 얼마 나온다. 이게 48만원 나온다고. 48만원 받으면서 매년 100만원 이건 아니지. 그러면 시장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차이 돈 내고 쓰는 것이고,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시정하는 게 맞고, 그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런 게 이행강제입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는. 밖에 나가면 그 만난다는 얘기고. 620페이지, 그런 것은 X, 621페이지, 빈집, 정비, 요즘은 이런 말도 있어요. 빈집, 정비도 있잖아요. 이 길에서 쭉 가다 보면 귀신 나온 집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그거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철거 안 하잖아요, 건물주가. 그러면 시에서 강제로. 그래서 나온 게 빈집 정비인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 중요하잖아요. 623페이지 이제 면적 높이 층수인데 면적에서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 그러면 수평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땅이다 땅 땅인데 여기다 뭐 한다고? 건축한다고. 건축하는 땅을 뭐라고? 대지. 그러면 땅 면적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땅 면적 계산할 때는 수평이니까 수평 투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면 이쪽 끝이 보이고 이쪽 끝이 보이겠죠. 이만큼이 대지 면적 이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대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지면 제외된다. 소요너비의 못 미치는 너비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모퉁이 위치에서 건축에 정해진 경우 건축과 도로 사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이거 설명했는데 이거거든요. 자, 이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도 대지가 있는데 이쪽 대지가 아까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가로가 20m고 세로가 10m다. 자, 이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200제곱미터지 가로 세로. 근데 도로지 했더니 이게 몇 미터다? 이게 3m다. 여기도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다. 4m가 안 됐죠? 4m 만듭시다. 양쪽 쪽까지 얼마 간다? 2분의 1 간다. 자르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럼 얼마가 들어갔다고? 0.5. 이걸 말하고 19.5. 200에서 얼마 빼가지고? 5를 빼가지고 토지 면적은 200이지만 대지 면적은 195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자, 갑이 땅 들고 왔어요. 팔아주세요. 우리가 중개를 해요. 누구한테 팔아요? 을한테 팔아요. 을한테 이 땅 설명할 때는 사장님 있잖아요. 이 땅 면적 얼마인데 200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은 195제곱미터예요. 을이 뭐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토지 면적 얼마인데 200인데 대지 면적은 195예요. 그럼 우리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게. 토지 면적은 뭐고 대지 면적이 뭐냐고. 뭐란다. 네 땅은 네가 저 땅 사게 되면 얼마를 산다? 200을 산다. 200을 사는데 건축할 때는 195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195만. 그러면 5제곱미터가 누구 거냐 물어보면 그럼 그건 누구 거냐 물어보면 네 거지. 네 거는 몇 잔다? 나중에 저만큼 도로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만큼 4m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만큼은 4m 만드니까 결론은 도로가 만들면 이 부분 어쩐다고? 잘려 나간다고. 수용당하겠지 당연히. 수용당하기 전까지는 당신 땅은 맞다는 얘기요. 그 대신 건축할 때 그 부분을 땅으로 보지 말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 빼고. 그러면 여기에다 195 곱하기 건폐율 0.5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여기에다 곱하기 건폐율 이러면 안 된다고.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그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도시의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짝 해가지고 자 얼마 가지고 있어요? 100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싹 지나가면 도로 개설했다가 아니고 결정 도로 결정 빡 하면 이 부분이 도로는 뭐요? 도로 무슨 시설? 기반 시설. 결정을 딱 하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이런 땅을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부지. 도시계획 시설부지는 상식적으로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 빼고 나머지 부분만. 만약에 이게 10이다 그러면 대지 면적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쨌거나 저것은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땅이요. 도로가 개설되면 그만큼 보상은 받고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런 얘기예요. 대지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면적은 건물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요?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고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 자, 외벽, 바깥벽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벽이니까 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 면적이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얼마 차지하고 있는가 그 면적이 건축 면적.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2층을 짓게 2층을 갖다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2층을 또 지었다 이렇게.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외벽, 바깥벽 중심선. 그러면 얘가 바깥벽이지 얘보다는 바깥벽 중심선. 얘보다는 얘지 바깥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이 우리는 건축 면적이에요. 외벽,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산정 예외. 나머지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내버릴 거 보지 말고. 625페이지 3번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층 면적 이거요. 지금 여기는 지금 얘가 1층이고 2층이니까 자 1층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은 무슨 면적이에요? 여기는 1층 바닥 면적 2층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2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바닥 면적 다 하면 우리가 연면적 그런 거예요. 연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 그 밖의 이하 비슷한 격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봐봐요. 건물이 있는데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두 개 층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켓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얘가 1층이고 얘가 2층이다. 1층 바닥 면적은 1층 슈퍼세요. 슈퍼 바닥 면적은 슈퍼 벽기둥 중심선 수평 투영 면적 이게 우리는 슈퍼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이야. 자 여기는 학원하고 여기는 약국을 하고 중개사무소 한다.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은 이 부분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 그래서 각 층 또는 일부 이 말 하는 거예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은 하나밖에 없는 게 건물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닥 면적은 그냥 바닥 면적 이런 말 안 되고 땡땡땡 바닥 면적이요. 무슨 얘기냐? 바닥 면적 그러면 안 되고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약국 바닥 면적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면적 말할 때 뭐뭐의 바닥 면적, 뭐뭐의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밑에 더 보지 말고요. 그럼 넘기면 4번 연면적이죠.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그러니까 1층, 2층 면적 다 더한다. 그게 뭐라고? 연면적.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 처음에는 그 부분이 잘 나오거든요. 용적률 그냥 우리가 연면적은 뭐라고?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아닙니까? 용적률이. 이 연면적은 그냥 말하는 연면적이 아니에요. 평소 우리가 알고 연면적에서 네 가지를 뺀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빼야 된다. 뭘 빼냐? 첫 번째, 지하층 면적 빼고. 두 번째, 지상층, 주차용, 부속용도 주차장도 빼고.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도 빼고. 네 번째,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도 빼고.
그 부분은 빼줘야 돼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지하는 빼야 된다. 용적률은 용적 쌓는다. 땅 위로 위에다 얼마 쌓는가 그런 규제하는 것이지 밑으로 가는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는 빼고. 두 번째 지상층 주차장 빼라가 아니고 부속용도 주차장을 빼라. 안 그러면 주차장만큼 건물을 조금 짓는다고. 가뜩이나 우리나라 주차장 부족하니까 규제 완화. 주차장만큼 빼고 더 지라 이런 얘기니까 주차장은 빼주겠다는 얘기요. 부속용도 주차장.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이 몇 층이 있어요? 102층. 몇 층이요? 102층. 어디 가면 있어요? 사무실. 사무실? 그 가봤나요? 지나가봤어요. 지나가봤어요? 근데 102층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에 나오니까.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2, 3인데 맞나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제가 딱 반박하니까 바로 거기는 123층입니다. 어차피 모를 거 아니에요. 123층 123층인데 자 그 건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위쪽 올라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80층 정도에서 불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 올라간다. 불나면 순간 타면 안 돼. 불나면은 순간 타면 안 될까? 40층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80층 내려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거? 여기는 뭐 나이가 뭐 올라갈 수 있겠군요, 보니까. 40층. 웬만한 사람들은 40층 올라가다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물은 30층마다 이렇게 30층. 이런 건물은 30층마다 대피 공간을 다 만들어낸다고. 글이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고. 글이 들어가야. 그 부분은 빼준다. 그 세 번째가 초고층. 아까 초고층이 몇 층? 50층 이상. 준초고층은 30층 이상이잖아요. 30층마다 대피공간 하나씩 만든다고. 네 번째 뭐냐 그러면 경사지붕 안에 대피공.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큰 건물 이렇게 큰 건물 보게 되면 옥상에 헬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이게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부분에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우리가 평지붕 그러고 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경사지붕이 되는 거고 평지붕이면 여기에다 뭐 설치하고 헬기등 설치하고 경사지붕은 헬기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지붕 아래 여기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든다고. 이 대피 공간은 용적률 산정할 때 빼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네 개요. 그래서 지하층의 지상층 부수주차장의 주,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의 피,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에 피해가지고 지주 PP 제외한다. 그 친구는 우리 여러분 혹시 뭐 아직 제가 카페 얘기 안 했으니까 제 개인 카페는 모르죠? 제 개인 카페인데 거기 가서 보면 여러분이 들어오면 12기입니다. 12기 횟수로 따지면 12기인데 이게 원래 카페 다음입니다. 다음에 가서 부동산 공법 연구회가 있거든요. 부동산 공법 연구회라는 카페가 있는데 학생들이 줄인다고 그냥 줄여서 제가 평소에 법을 줄이니까 학생도 줄인해가지고 요즘 부공연 그래요. 부공연 한번 핸드폰 쳐봐 있는가 없는가. 부공연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런 데 있는가 없는가. 내용이 하나로 뜬 게 있나 없나. 뭐 나온 거 있나요? 네. 기사가 많이 나오나요? 네. 그럼 뉴스에도 나옵니까? 여기 가서 보면 여러분이 거기 와가지고 등업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국위에 이미경이라고 전설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기 영천에서 땅 하는데 기가 막히게 땅 준 게 잘해요.
79년생입니다. 혹시 여기 79년생 있나요? 79년? 있나요? 딱 가입하게 되면 얘가 딱 그러고 반갑다 친구야 그럴 거예요. 79니까 반갑다 친구야 아주 반갑게 맞아준다고. 그러니까 거의 가입하게 되면 얘가 시험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팁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주 PP는 누가 만들었냐? 얘가 만들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암기법은 전부 다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연면적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당연히 지하를 포함한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네 가지 빼는 뭐라고요? 지, 주, PP. 지가 뭐라고? 지하층. 주,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P,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연교. P, 경사지부 간의 대피공감. 그 제외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층수 높이 해가지고 알아야 될 것은 넘어가야 그건 중요한 게 없어요. 628페이지 보면 628페이지 5번 층수 있죠? 네. 1번 층수 불산정 있는데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비슷한 건축물 옥상 부분으로 수평 평면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 층수에서 제외한다. 층수에서 제외한다. 보게 되면 이런 얘기요. 자,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딱 보면 4층이네. 1층, 2층, 3층, 4층. 이게 있는데요. 이게 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 그래서, 아니, 안 돼. 그러지 말고. 계산해보라고. 그러면 먼저, 이 건축 면적 계산했더니 건축 면적, 이게 100 나왔다, 100. 옥상 부분의 면적, 만약에 이게 10 나왔다, 10. 그럼 이제 비교한다고. 100분의 10은 8분의 1보다 작죠? 네. 그러면 층수에서 제외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계산한다고. 옥상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을 안 함. 지하층은 층수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 치는 거예요. 또 위치에 따라서 앞에서 보니까 4층인데 뒤에서 보니까 7층이네. 그러면 제일 많은 층. 몇 층? 이거 말할 때는 위치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 층수는 곧자 시험에 나와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탑 이게 나오면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 제외한다.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이다.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을 층수로 한다. 그 밑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629,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넘겨보면은, 631페이지 2번 건축위원회죠,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딱 보면서, 이게 건축법상 심의기구구나. 그 정도 말고 넘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이 내용들이 건축법이야. 오늘 한 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들, 주로 그것들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에서 맞추는 걸 하고 오늘 수업은 문제 봅시다. 문제를 안 풀었는데 문제 111페이지 좀 봅시다. 110페이지네요. 110페이지 보면 자 면적 산정 등에서 1번 건축물의 면적 청소 산정 방법 틀린 거 1번 건축물 1층이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상입되지 아니한다. 이거 안 배웠고. 2번 층고 2m인 다락은 안 배웠고.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 이건 배웠고. 3번 알아야 되겠는데요.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정교육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죠? 4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이다. 맞죠? 5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사용이 된다.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발코니 있죠, 발코니. 보통 발코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발코니 한번 이게 지금 건물이 있으면 이게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 튀어나온 길이가 몇 메타 튀어나오는가 자료 한번 재보세요. 확장해서 모른다. 그래도 그거 문틀 경계 있으니까 알 텐데. 확장해도. 발코니 튀어나온 게 1.5 튀어나온 부분은 전부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1.5를 넘어가게 튀어나온 부분은 1.5 넘는 부분은 포함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정상적인 건설회사는 전부 다 1.5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재보라고 전부 다 1.5가 안 될 거라고. 1.5 넘을 리는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산입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산입이 되고, 그러니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5번 영털이요. 2번 보면은 면적, 높이, 산정 틀린 거 1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층수는 가중평등. 그러지 말고 뭐라고? 앞에서는 5층이고 뒤에 보면 7층이다. 이 그럼 몇 층? 7층. 제1 많은 층. 틀렸죠. 2번 건축 면적은 원칙, 건축물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그러면 맞아요. 3번 지상층, 주차용, 부속용도 사용되는 면적은 용준 산정할 때 산입한다. 지주 PP 제외. 맞죠? 4번 지하층은 건축물 청소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 5번 층구분이 명확하지 않냐면 3m면 한 층. 맞고. 3번.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 3번. 건축물과 관련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그러면 기억이 틀렸으니까 1번, 2번 탈락이죠. 자, 니은.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방 그 밖에 재료 멸실된 경우 대지의 정정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아니죠. 뭡니까? 재축이지. 그러면 3번, 4번 탈락이죠. 답은 5번. 끝. 얼마 쉬워요. 대급 봅시다. 기둥, 그랬네. 기둥. 기중이면 기둥. 기둥을 2개 증설, 높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증축. 리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및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 설치하는 초고층 아닙니까? 피나 안정격은 용적률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4번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냐 그러면서 바닥 면적은 600이며 바닥 면적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16m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물의 층수는 높이는 건축 산정 것이고 지표 고쳤으며 별도의 이런 문제 딱 나오면 그러니까 나중에 7월 달부터 문제 풀이 할 때 이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6월 달까지는 실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7월 달부터는 실력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지, 시간 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건가, 패스해야 할 건가, 빨리 급판단해야 돼요. 자주 공법에서 계산 문제만 나오면 패스. 공법은. 이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지하 2개층이고, 지금 이 얘기인데, 봐요. 이걸 그림 그리면, 이렇게 지하로 해가지고 지하가 1층, 2층, 지하 1층, 2층이고, 쫙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가 600인데, 쫙 해가지고, 이쪽이 300이고, 이쪽이 300이다. 그리고 이쪽은 몇 메타요? 12m. 여기는 12m, 여기는 16m다. 몇 층짜리 건물이냐? 그러면,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이다. 1이 보면 3층이고 1이 보면 4층이다.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제일 많은 게 층수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순간 딱 읽고 이게 빨리 나오겠는가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5번 거음표 용적률 높이 틀린 것은 1번 거음표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맞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맞아요. 3번 거음표 용적률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계법에 의한다? 맞아요. 4번 건축법이 3기준 완화할 수 있지만 강할 수 없다? 완화 강할 수 있다 그래야죠. 틀렸죠? 5번 1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높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까? 있지요. 6번 자, 건축법 대지 면적 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하나의 평지물 용적률이 150%면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그러면 자, 용적률이 뭔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요. 지금 용적률이 몇 프로라고요? 150. 네, 용적률이 150%랍니다.
대지 면적은 얼마랍니까? 160입니다. 대지 면적은 160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160에 1.5배. 네. 그잖아요. 네. 얼마입니까? 네, 그러지 말고 말로 해야지. 이거 얼마냐, 이게? 호박이 1.5 하면 얘가 되잖아요. 안 되면 반띵해서 더하라고. 80만 더하면 얼마야? 240, 240. 이게 지금. 이러니까 지금 150이 됐지. 근데 얘가 240이 몇 층짜리라고? 3층이라고. 몇 층이라고요? 3층이라고. 그럼 한 층 받으면 얼마입니까? 80이지. 산수에 산수. 공법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 밑에 건축허가 1번. 건축 허가된가는 설명 틀린 거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리를 인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광역시장 허가받는다? 맞죠? 아까 21층 이상 10만 이상 했잖아요. 이번 시장으로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서 첨부해서 도지사 승인.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한번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을 때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에 2회 한해에서 1년 연장? 안 되지. 1회 1년. 틀렸죠. 4번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5번 허가권자는 주택에 대한 허가받고 2년 내에 착수했으나 완료 불가를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이면 3년이고 공장이 아니니까 2년 그러죠. 밑에 2번은 아직 안 배워서 못해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축법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 농지법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